저번 주보다 좀 어렵나요? 어렵나요? 지금 어렵다는 소리 나오면 안 되죠. 물론 처음 들으신 분은 어려워도 상관없지만 어려워도 어렵다는 소리 일절하지 마세요. 그 저번 주 이야기했죠. 우리 학계로는 그냥 평이해 내용이 딱 수요 공급, 투자, 금융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평이하겠어요? 다 난이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요. 직접적으로는 많이 나오면 5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통상 한 3문제 나와요. 직접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딱 이 수요 공급 단락 끝나고 그 뒤에 뭔가 있는데 계속 물고 들어가요. 결국 관련성 있는 문제까지 하면 7개, 8개까지도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못 잡으면 아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되기 싫으시죠? 네. 그래요. 자, 그러니 다음에 이제 탄력성.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하겠는데, 탄력성은 이제 우리 그 피부가 탄력적이야 이런 소리 있죠. 이렇게 당뇨 있고 이러신 분들은 꾹 누르면 들어도 안 나오죠, 잘. 그렇죠.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젊은 건강한 사람들은 누르면 푹 나오죠. 그게 탄력적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작년에 모 학원에 이제 그 어떤 완전 할아버지는 아닌데 수강생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봉침을 놓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맞기 싫다고 그래도 계속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그 학원 갈 때마다 막 정말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머리에다도 놓고 목에다도 놓고 막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제가 알러지 반응이 없으니까 잘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이제 봉침을 6대인가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다리가 땡땡 부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아직도 좀 부작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정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어올라요 조금.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싹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냥 안 죽으려면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면 고소해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근데 그 이제 술 좀 먹고 운동 않고 그러면 정말 이게 약간 이게 다리가 좀 통통이 붓거든요. 눌러보면 쑥 들어가도 안 나와. 그게 바로 뭐다? 비탄력죠. 아무튼 그래요. 이 동영상 보고 봤으면 좋겠네, 그 할아버지 정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변화, 충격을 줬을 때 돌아오는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이제 탄력성이다라고 하는데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가격 탄력성이 시험에 절대죠. 그리고 잠깐 볼게요. 양가리 2번 보니까 소득 탄력성 나왔죠? 그죠? 3번은 교차 탄력성 나왔죠? 소득 동그라미, 교차 동그라미 쳐보세요. 분명히 그 두 놈은 앞에 소득이란 용어, 교차란 용어가 반드시 붙어줘야 돼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탄력성이라고 해도 무슨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격 탄력성 먼저 할 테니까 잠깐 좀 써볼게요.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량의 변화율로 측정하는 것을 이제 일단은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인 개념 먼저 볼 거예요. 개념. 자,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다. 수요는 돈 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수요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이 수요죠. 그렇죠? 공급자는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공급자인데, 먼저 수요 탄력성은 동그라미 1번 선택의 문제다. 대체 수단이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대체 수단이 제한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적은 사람하고 누가 더 탄력적일까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많겠죠?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돈이 적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제한적이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렇게.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저거 시작하죠.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식 수업을 하는데 다른 학원도 다 하니까 힘들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
뭐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힘들다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 다른 학원도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배웠던 거 중심으로 그날 오후에 한 30문제씩 주고 시험 보고 나서 해설 강의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뭐냐면 지금 이론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사실 이론만 공부하면 이게 시험이 부족해요. 결국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무슨 소리 하냐면 수업 시간에는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안 풀린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머리가 나빠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냐면 이론은 이론 중심으로 알려주는 거고 근데 우리 시험은 지저분한 시험이에요. 우리 중개사 시험이 정말 더러운 시험이거든요. 뭐냐면 뭔가를 제대로 아는 거에 대해서 한번 네가 아는 만큼 설명해라. 그러면 괜찮은데 틀린 거, 그러니까 주관식도 아니고 뭐 단답형 문제도 아니고 지문 5개를 주고 답을 하나를 찍으라고 하니 당연히 엉뚱하게 말을 막 빚고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상한 말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정 걸어놓고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우리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문제화 시킴으로써 많이 실력을 쌓아진다는 게 아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걸 이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오후에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저도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식당 가서 이제 몇몇 분하고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 먹을까 하다가 뭐 먹을까 하는데 지갑에 한 7,000원 갖고 있는 사람은 요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점심 먹기 위해서 한 7만 원 갖고 온 사람은 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해야지.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네. 다음. 공급의 탄력성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하게 대체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비탄력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맨날 이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분필은 일반 재화잖아요. 분필. 이런 일반 재화에 비해서 주택은, 부동산은 공급이 더 탄력적, 비탄력적. 그렇죠. 이런 거 짧은 시간에 금방 많은 양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하고 둘 다 시험에 나오는데 공급의 비탄력성 파트가 100%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확인 박스를 좀 볼게. 별표 쳐도 절대 뭐라고 안 할게요.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별표 안 치면 요거도 먹을 줄 알아요. 네. 자, 먼저 측정 시간을 분석하는데요. 단기는 짧은 시간이야. 선생님 단기는 그럼 며칠이에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적으로 단기, 장기를 구분한다면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시키는데 허용되는 시간, 건물의 착공과 완공까지의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면 장기, 그렇지 않으면 단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는데 아무튼 단기는 짧은 시간, 지금 당장, 장기는 충분한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야, 너 이틀 만에 주택 10채 공급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단기 공급은 탄력, 비탄력 원활할 수가 없죠. 근데 야, 한 8개월이면 되겠지? 그러면 빌라 15채 공급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지면 공급이 보다 더 원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입니다. 단기 공급 비탄력, 장기 공급 탄력 시작. 단기 공급 비탄력, 장기 공급 탄력. 두 번째,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분석한다. 자, 분필은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도 많은 양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공급은 탄력적. 주택은 착공과 완공까지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공급이 더 비탄력적.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먼저. 공적 규제에 따른 분석.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원활해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탄력, 비탄력. 다음, 용도가 다양해지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은 보다 더 원활해질 수 있으니까 공급은 더 탄력적입니까? 탄력적. 그렇게. 3번. 지금 거의 보약 드시는 거예요? 같이 좀 먹읍시다. 나도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좀 이따 하나 올려놔요. 네. 저번 주에는 어떤 분이 산삼 액기스 하나 주셨는데, 여기 뭐 줄지를 몰라, 이 학원을 보면. 보니까 다른 학원들은 다 이따 뭐 커피 다 타놓고 하는데, 뭐 주라고는 소리는 아닌데, 추접스럽게 그런 소리는 아닌데, 정말 여기는 보면 나눠 먹을 줄 모르는 동네야, 진짜. 살다 처음 봤어요, 정말. 봅시다. 아무튼 봅시다. 예, 다음. 비용 변화에 따른 분석이 있는데요. 비용 감소 산업은 역시 우리 다다음 주에 다시 나오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 규모의 경제에 잠깐 들어봤죠. 규모의 경제가 비용 감소 산업이에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 감소 산업이 뭐다? 규모의 경제. 그러면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생산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의 시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이 보다 더 탄력적이고, 그 뒤쪽은 사실 안 중요한데, 아무튼 비용 증가 산업은 규모의 불경제야. 생산량을 확대시키면 확대시킬수록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와 버린대. 예, 생산비가 높아져 버린대. 그러면 공급자는 결국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많이 만들수록 오히려 생산비가 커져 버리니까 시장에 많은 양을 생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가장 잘 나온 것은 동그라미 1, 4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다 나와, 다 나와. 근데 동그라미 1, 4번이 제일 언급이 많이 돼. 특히 1번. 1번. 네. 넘기세요. 자, 잠깐만. 이것 좀 보고. 일단은 저걸 먼저 해주고 해야겠다. 그럼 좋아. 31페이지를 먼저 좀 갑시다. 우리 가격 탄력성 먼저 끝내고 가게요. 두 번째는 탄력성과 곡선의 형태를 한번 봐야 돼요. 탄력성과 곡선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곡선 막 그려놨잖아요. 양가리 2번에 탄력성과 곡선의 형태. 그렇죠? 이거는 그냥 책이라 쓴 거고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동그라미 1, 2, 3, 4번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속도로처럼 수평에 가까운 도로를 달리면 차가 탄력받아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연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사도가 급한 길을 가면 차가 수직에 가깝고 경사도가 급하면 차가 탄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면 돼. 고속도로처럼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경사도가 급하면 비탄력적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 1, 2, 3, 4번 보이시죠? 그거 할 거예요, 그거. 네. 어디? 자, 요거 형태. 수평, 동그라미 1번은 수평이라고 나왔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보세요. 수평에 가까운 면이라고 있어요. 고속도로처럼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자, 수요 등 공급은 똑같아요. A. 다음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자, 1번 읽어봐.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예. 누가 탄력적이에요? 아니. 탄력적. B는 수직에 가까우니까 비탄력적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수요 했는데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디? 지금 수요곡선 그렸죠? 그러면 수요곡선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100% 시험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A하고 B하고 누가 더 대체제가 많냐? 그거 물어봐. 누가 더 많아? 탄력적인 A가 대체제가 더 많은 거죠? 이거 물어봐요. 다시.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의 공곡선, B의 공곡선. 누가 탄력적이야? B가 탄력적이죠? 얘는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야, 누가 단기 공곡선이냐? 누가 장기 공곡선이냐? A는 비탄력적 단기 공곡선, B는 탄력적 장기 공곡선이죠? 그렇죠? 예. 다음. 우리 토지의 공급도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까 택지,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택지로 전용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시간? 그래서
단기 공급은 원활하지 않고 비탄력적, 장기 공급은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 공급 곡선은 경사도가 급하고 기울기가 급하고 비탄력적, 장기 공급 곡선은 경사도가 완만한 탄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스톱. 기울기는, 자, 탄력성이란 건 말이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해요. 우리 항상 그랬죠. 분수는 2라고 비교한다고. 1보다 크면 크다, 1보다 작으면 작다야.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성이 크다. 무슨 적이다? 탄력적이다. 근데 반대로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는 급해야 완만해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기울기 값이 크다 작다. 자, 스톱. A의 수요곡선이 있고요. B의 수요곡선이 있어요. 굳이 제가 곡선의 기울기는 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밑변분의 높이 이런 소리 안 할게요. 기울기는, 원래 A는 땅바닥에서 기울기가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B는 땅바닥에서 기울기가 크죠? 떨어져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경사도가 급한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크니까. 경사도가 안 많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부러져요. 기울기가 작으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크다 작다. 급하지 않고 완만하다는 것은 땅바닥까지 거리가 작은 거죠?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 기울기 값은 크다 작다? 작다. 다시 3번 시작.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적.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크다 작다? 기울기는 크다. 기울기는 급함이죠? 급함. 기울기 값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 요게 좀 이따 이제 오늘 마지막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때 써먹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튼 탄력성의 크기하고 기울기 값은 비례 반비례.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고,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는 크다. 비례 반비례? 반비례.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써먹을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예. 다음. 이제 다시 한번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이거 읽지 말고 여기까지. 자,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완만.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급함. 다음. 근데 이제 1번은 수평에 가까우면이라고 그랬어요. 수평이 아니고요. 근데 2번은 정말 수평이면, 완전한 수평이면, 그냥 수평이면, 가까운 면이 아니고요. 수평이면, 그냥 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탄력적. 네. 자, 수평에 가까운, 자, 다시 1번 수평에 가까우면 뭐라고요? 탄력적. 2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 항상 뭐 고정이라고 그랬어요? 가격 고정이라고 그랬죠? 가격 고정. 다음 4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은 뭐 고정? 양 고정. 그리고 이제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오답을 주진 않아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평이라는 것은 완전 탄력적인 말이죠. 탄력성이 크기가 무한정이래.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0이다라고 하는데요. 굳이 여기다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할래요. 그냥 이렇게 할래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죠.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죠. 대체제가 전혀 없으면 완전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몇 개가 있대? 0개.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은 탄력성이 뭐다? 0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잡으세요. 예, 그렇게. 자,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1, 2, 3, 4 시작.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완만.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격 고정.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급함.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양고정. 자, 이제 요거 가지고 가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써먹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2번과 4번 중에 4번이에요. 우리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항상 그대로입니까?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 수직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수직 가지고. 아무튼 이제 2번, 4번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디 33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1번, 2번 먼저 할게요. 가격 변화분의 양의 변화가 이제 양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가격 탄력성인데 미세한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이 무한 크게 변하는 것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거 내가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무한대, 완전 탄력적 무한대. 왜냐면 이 논리를 요구하면 제가 설명 잘 할 수 있어요. 금덩어리 가지고. 근데 이 논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다음 2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제가 볼게요. 가격분의 양의 변화인데 어디? 첫 번째. 가격이 10%가 인상되니까 수요량이 5%가 감소했다. 0.5입니까? 1보다 작아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란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더 크다, 적다? 적게 반응한다. 비탄력적이에요. 앞에 사람이 자꾸 여기 칠판을 가리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앞에 사람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있는 힘껏 때렸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근데 맞은 사람이 너무 아팠을 거 아니에요. 맞고 왜 그러세요? 말로 하세요. 끝났대. 그러면 충격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커, 작아?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에요. 그런 놈들이. 비탄력적. 근데 두 번째는 가격이 10% 인상됐는데 수요량은 20%가 증가했다. 그러면 1보다 큽니까? 충격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크죠?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가격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 작으면 비탄력이고. 이번에 앞에 사람 뒤통수를 때렸는데 앞에 사람이 나는 이걸로 때렸잖아. 근데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책상에 올라서 나를 밟아버린 거야. 그러면 충격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크죠?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라고. 예. 그래서 2번 질문 다시 할게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더 비탄력적이니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면요, 지금 4번부터 9번까지가 다 지금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4번도 보니까요, 누가 완전 비탄력적이고 5번 누가 완전 탄력적이고 6번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 한번 잡을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만약 문제가 어디? 우리 4번 볼까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어디? 거기 4번. 공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정전에 비해서 초과 수요가 나타날 때 잠깐 스톱해봐. 항상 있잖아요. 수직과 수평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수직은 양고정이죠. 양고정이야. 양고정인데 그러면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초과 수요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나왔겠지. 수요가 늘어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문제 풀 때는 동시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놈만 잡아. 수직과 수평 먼저 잡고 나머지 결정해. 먼저 무조건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종전에 비해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가격과 양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직 먼저 잡아. 수직은 뭐 고정? 양고정. 그러면 무조건 양고정이에요. 고정.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양은 여기서 끝났어. 가격은 그 뒤에 있는 놈에 의해서 결정된대.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질 때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상승하겠죠?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4번은 틀렸어요. 아니 4번이 두 개 잘못 나왔구나. 밑에 거 4번. 네, 오타 나왔구나.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래. 자, 5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래.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자 볼게요. 이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스톱. 항상 먼저 수직 수평 가지고 결정하자고 그랬죠. 여기 뭐 나왔어요? 수평은 뭐예요? 가격 고정, 가격 불변이에요. 가격이 여기서 끝났어. 양은 요놈에 의해서 결정돼. 양은 증가해, 감소해요? 공급 증가, 양 증가. 이렇게 그냥 하면 돼.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그럼 어디 6번도 해볼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래. 자, 또 해보자. 6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 수평이죠? 완전 탄력적이래. 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아닌가? 수요 증가하면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 자, 수도. 완전 탄력적 뭐 고정?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불변 고정이에요. 됐어요. 양은 이놈에 의해서 결정돼. 여기 수요 증가라고 났죠? 증가니까 양 뭐? 증가.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또 몇 번 해볼까? 어디 9번 해볼까? 자, 9번은 아까 했던 거다. 8번도 마찬가지고. 예. 7번도, 예. 다 마찬가지네. 그러면 어디 7번 해봅시다. 7번. 똑같은 건데. 7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자, 뭐 고정? 양 고정, 가격 상승.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고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거기 보니까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왔어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가 틀렸어요? 가격은 상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틀렸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어느 한쪽이 수직, 수평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근원 가지고 먼저 하는 거예요. 수평이면 무조건 뭐 고정?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수평이면 가격 고정. 수직이면 양 고정.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절대적으로 여기 파트에서 잘 나오는 질문이 요거예요. 요거. 특히 부동산 토지는 항상 그 양이 고정이다. 근데 인간의 수요는 자꾸 늘어난다. 그럴 때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맨날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토지 양은 항상 그대로인데 인간의 수요는 자꾸 수요 욕구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고정이에요? 가격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해봤네요. 네, 다음 다시 이제 빠꾸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좀 이것저것 몇 개를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이제 31페이지를 볼 텐데요. 그 예제 문제가 있어요. 저 하단부에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굵은 글씨? 볼래요? 사실 기억만 거의 대부분 기억만 시험에 나와요. 어쩌다가 니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일단 기억만 별표 쳐놓어요. 기억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뭐 5번에 3번 이상 나와요. 기억. 자, 이제 잠깐 볼게요. 기억은 근데 그냥 맞힐 수 있어요. 이 주목.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상승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격은 더 크게 많이 상승할까요? 당연하죠. 다 맞춘다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돼요. 당연하죠. 근데 있잖아요. 공급이 감소할, 여기 주목.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자 가격 올리겠죠. 사람 봐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격은 더 많이 오를까요? 비탄력적인 경우에 더 많이 올라요. 왜? 이야기해볼까? 자, 내가 이제 이 물건을 파는데 이쪽 동네 사람들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야. 내가 파는 물건 외에 대체제가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공급자인 제가 봤을 때 만만하지 않나요? 집까지 것들이 내가 파는데 말고 딴 데 어디 가겠어? 못 가지.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마음 놓고 가격을 많이 올려도 찍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거 파는 대체 물건들이 많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조금만 밑보이면 딴 데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못 올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는데 1시간 있다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또 헷갈려.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래서. 그려도 안 되고 방금 제가 이해시켜줬죠? 진짜 1시간 후에 물어보면 또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찍냐면 기억은 이해하면 돼요. 기억은. 그죠? 나머지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카멜레온 알죠? 주변 환경이 변하면 자기 색깔을 빨리 주변 환경이 대처를 시켜. 그러니까 안 잡혀먹는 거야, 그게. 탄력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니까.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 그랬을 때 둘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어긋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균형 가격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빨리 대처를 해주면, 수요든 공급이든 빨리 대처를 해주면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크겠어, 작겠어? 작은 거야.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해. 이번에 산불 난 것도 봐봐요. 물론 다 이제 고생을 했겠지만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빨리 대처를 했으면, 근데 저게 지금 한두 번이야? 매번 지금 매년 한 번씩 저 난리 된 거 아니에요, 저게. 사실 저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는 거 알긴 하지만 인재. 맨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안 벌어지는데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탄력적이라고 하면요.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이라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대. 그럼 가격은 올라도 내려도 크게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왜곡 현상이 크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통점이 전부 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르고 내려도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주목하세요, 이제. 여기 주목하세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내릴 거예요.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격 하락은 더 크냐? 뭔 말인지 이해는 안 돼도 좋아요. 맞아요. 비탄력적일 때예요. 맞다니까? 예. 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어떤 경우에 가격 하락폭은 더 크냐? 비탄력적일 때. 예. 그냥 그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기억만 이해를 해. 기억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나머지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뺏기면 안 돼.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한번 니은인가가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마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탄력적이랑 빨리 대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크게 변하지 않아. 편차가 적어요. 근데 비탄력적이란 것은 빨리 대처하지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크게 편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 그렇게 딱 잡으면 돼요. 다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어떤 경우에 가격 상승은 더 크다? 그 동그라미 기억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기억은. 나머지는 이해하시면 안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크다. 그렇게만 하고 딱 끝내는 거야. 끝내는 거. 다음. 양가로 3번에 이제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어떠냐에 따른 가격 전략이 있어요. 가격 전략. 공급자는 이렇든 저렇든 종전에 비해서 총수입이 증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디? 수요가 첫 번째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인상해버리면 소비자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하해야 돼. 인하해야지. 그래서 박리담의 효과를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총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상한다. 인하한다. 인하해야 돼. 인하해야 돼요.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있잖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내가 이 물건을 파는데 소비자가 이 물건에 대한 대치제가 별로 없어. 그럼 공급자가 가격을 굳이 깎아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한다. 인하한다. 인상해야지 총 수입이 증가한다. 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만. 저기 주유소 있죠. 솔직히 우리 주유소 기름 넣을 때 여기는 1,100원인데 여기는 1,080원이면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요? 뭐 10원, 20원만 싸도 그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주유소는 소비자 봤을 때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가격 싸게 팔아야지 그쪽으로 가. 가격 인하 전략을 써. 그런데 섬에도 주유소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 하나 아니면 두 개 있어요. 그런 데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가격을 싸게 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가격 올린다고 해서 지네들이 거기서 기름 안 넣고 뭐 바닷물을 넣을 거예요. 뭐 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해, 인하해요? 인상해야지 총수입이 증가하겠죠?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이제 그리고 단위 탄력적이란 거는 시험에 뭐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 그냥 잠깐만 볼게요. 자, 잠깐만. 그냥 쓰지 말고 수요가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든 가격을 인하하든 총수입은 뭐라고 나왔어요? 일정하다라고 나왔죠? 그냥 들어볼게요. 그냥 들어볼게요. 자, 수요선 이렇게 있어요.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를 사려고 한대. 자,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10개를 사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총 수입은 1,000원 맞아요? 1,000원? 1,000원 맞죠? 예. 근데 가격이 200원으로 인상되니까 소비자는 5개를 사려고 한대. 2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니까 5개 사려고 한대. 총 수입 1,000원 맞죠? 가격이 50원도 하락하니까 소비자는 20개를 사려고 한대. 50원에 20개. 총 수입 1,000원 맞아요? 자,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총 수입의 크기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갖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니까 살짝 듣고 넘어가 버리세요. 됐고요. 자, 이제 볼게요.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는 한번 풀어보자. 풀어봅시다. 어디? 가격이 10% 인하됨에 따라서 수유량이 20%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이 변하는, 자, 어디? 가격이 10%가 인하됨에 따라서 수요량은 20%가 뭐 한답니까?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10분의 20이니까 2네? 1보다 커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하나 됐고요. 자, 이제 총수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총수입은 물건의 가격에다가 소비자가 몇 개를 사주느냐, 수유량. 가격에다 수유량을 곱하면 판매자의 총수입이 된다라고 해요. 하나당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소비자가 5개를 사준대요. 그러면 판매량이 5개죠. 소비자 5개 사주니까. 그러면 1,000원 곱하기 5는 5,000원. 그게 바로 총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어디 볼래요? 가격을 10% 싸게 팔았대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90원에 팔겠다 이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정정 가격의 90%만 받고 파는 거죠. 그럼 90%는 0.9만 받고 파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수유량이 20%가 늘어났대. 그럼 소비자가 100개를 사주다가 이제는 몇 개를 사준다? 120개를 사준다. 120개. 그러면 120%가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1.2배가? 그러면 어디 0.9 곱하기 1.8 해보면 물론 거기 써놓긴 써놨지만 1.08이 됩니까? 그럼 이제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항상 100을 곱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냐면 108%.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수입이 커졌다? 8%의 수입이 커졌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만 놔두고요. 다시 앞으로 살짝 넘어가 줘야 돼요. 넘어가서 이제 29페이지를 잠깐 또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이제 가격 탄력성을 했으니까 나머지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좀 잠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 소득 탄력성 볼까요? 요거 보고 좀 쉬었다 하면 되겠다. 자, 첫 번째 우리 가격 탄력성 봤으니까 두 번째는 소득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 여기서는 개념 잡을 때는 정상계, 열등계 둘 중에 하나만 잡아주면 돼요. 볼게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하는 게 이제 일단은 소득 탄력성이에요. 예. 그러면 어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서 사용하는 물건이 있고 마지못해서 쓰고 싶지 않은 데서 사용하는 물건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제가 주로 사례를 드는 건 회. 자, 자연산 광어에는 한 마리당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근데 중국에서 수입한 포르말린 잔뜩 먹이는 광어에는 한 마리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산 광어에만 좋아할까요? 다 좋아하죠. 좋아하기는. 근데 이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물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양을 사려고 할까요? 그렇죠? 맞죠? 소득이 감소하면 어쩔 수 없이 덜 살 수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 분자의 반응이 서로 부호가 똑같죠? 그 값은 양의 값, 음의 값. 양의 값. 즉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런 재화를 정상적인 재화다 해서 정상재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재? 정상재. 다음 중국산 강의를 보면 이거 먹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싸니까 먹는 거지. 돈이 없어서. 그러면 소득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면 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자, 분모, 부호가 서로 반대죠? 음의값이 음의값. 0보다 작다. 이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게 없으면 우리 시험에 뭐가 중요할까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 정상제가 시험에 중요해요. 시험에 일단은 우리가 이 개념상에서는 요 정도만 잡으면 돼. 소득이 증가하니까 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럼 A는 무슨 제냐? 소득 나오면 있잖아요. 정상제 열등제가 나와야 돼. 대체제 보완제가 아니에요. 대체제 보완제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소득은 정상제 열등제. 소득이 증가하니까 A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A는 무슨 제? 정상제. 근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는데 A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나요?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무슨 제? 열등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제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상제, 그 정도만. 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교차 탄력성 하나 더 설명하고 이제 총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쉬시겠다 하겠습니다.